안녕하세요. JD 부장구세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게으른 사람이 하기에 가장 좋은 투자법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8월 8일 화요일 중입니다. 2023년 8월 JD 부장구소 26기 공지를 합니다. 주식 강의는 이번 주 일요일부터 월요일서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간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돈 투자는 그냥 하시고 큰 돈 굴릴 때는 정확한 최신 버전 매뉴얼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JD 부장연구소 유튜브 멤버십은 영상 및 링크를 타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연준 당국자 발언 집중, 주식 달러 올라가고 채권 혼조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61%, S&P 500 지수가 0.90%, 다우존스 지수가 1.16% 크게 오르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메인 뉴스입니다. 나스닥은 올랐지만 애플은 5일 연속 하락. 어제 공지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어제 카페 출석부에 제 아이디를 4층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글을 누군가가 올렸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니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데요. 저는 공식적으로 유튜브 멤버십 이외에는 오픈 채팅방 등 리딩방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카페에서 매뉴얼 금지했더니 이런 낚시성 글이 올라옵니다. 속는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어제 나스닥은 상승했지만 애플은 5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고점 대비 약 9% 하락했죠. 애플의 하락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플이 실적 발표 전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더 오르려면 기존의 상식을 깨는 무엇인가가 필요했죠. 애플의 실적 발표일에 주당 순이익과 매출은 예상을 상회했지만 하드웨어 부진에 실적 발표일에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애플의 실적을 자세히 뜯어보면 서비스 부분은 8%가량 오르면서 선전을 했는데요. 서비스 부분이 매출 총이익의 70%를 차지하는 만큼 하드웨어보다는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충분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애플은 쇼크로 떨어지면서 어제까지 5일 연속 하락 중입니다. 즉 애플이 어닝 쇼크가 난 이유는 사상 최고가인 애플의 주가에 비해 하드웨어가 부진했고 그리고 밸류를 설명할 만한 신사업인 AI 등에 대한 가이던스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되는 CPI인데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이것은 지난달에 3.1% 예측을 했는데 3.0% 감소하면서 주식시장의 호재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달 CPI가 떨어진 이유는 지난해 7월 CPI가 9.1%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7월이 아니라 6월이죠. 7월에 발표한 CPI가 9.1%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에 기저 효과에 의한 영향이 큽니다. 그러나 지난해 CPI가 9.1%를 찍고 이게 사상 최고치인데요. 물가가 꾸준히 떨어지는 만큼 이번 달에도 꾸준히 떨어져야 하는데 에너지 가격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 가격이 올라서 문제입니다. 다만 주거비 등 이제 핵심 물가 지수들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니 이번 CPI의 예측치를 3.3%로 올린 만큼 발표 수치는 예측치보다 낮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측치보다 낮다면 주가는 반전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CPI로 인해 쇼크가 난다면 미국의 신용 강등에 이어 미국의 채권금리 상승의 여파로 주식 채권 동반 하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대비할 것입니다. 또 다른 쓰나미는 일본의 YCC인데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5.5%인데 반해 일본의 기준금리는 0.5%입니다. 금리 차가 무려 5%나 차이가 나고 있죠. 따라서 일본에서 엔화를 싸게 빌려 미국 등에 투자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본이 작년 3분기에만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이 185조 원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해외에 투자되어 있는 엔캐리 자금 규모가 531조 원인데요. 531조엔은 한국 GDP의 약 2.5배 정도 되는 큰 금액입니다. 일본 은행 장기금리 최대 1% 높인다. 일본도 긴축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일본의 중앙은행은 얼마 전 통화정책회의에서 현 0.5% 장기금리 상한을 1.0%로 높인다 했습니다. 이 얘기는 기준금리를 0.5%에서 1%로 높인다는 얘기와 같죠. 물론 0.6%쯤 높아졌을 때 일본의 중앙은행이 개입을 했으나 일본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에 있어서 서서히 긴축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일본의 YCC 정책 변경으로 인해 해외에서
투자되었던 엔캐리 자금이 일본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엔캐리 자금이 움직이는 트리거는 제가 보기엔 환율 변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엔화가 달러화 대비 급격히 가치가 올라갈 경우인데요. 올 초에 달러엔 환율이 127달러까지 떨어졌으나 지금은 다시 140엔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일본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환율 변동폭이 최소한 10%는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엔캐리 자금이 환율 손해를 이유로 일본으로 돌아온다면 미국의 주식 채권 시장은 패닉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채의 고공행진도 문제입니다. 영국의 신용평가기관 피치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변경했고 그 쓰나미가 지금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채를 하반기에 1조 달러 발행할 예정인데요. 그러자 투자자인 빌 에크먼은 미국채 쇼패팅했다는 뉴스에 미국채 10년물은 급락을 했죠. 반대로 이제 워렌 버핏은 100억 불씩 매수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번 주에 있을 미국채 입찰인데요. 미국채가 잘 안 팔린다면 미국채 상승으로 인해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 주식들이 하락하며 증시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애플의 주가 상승의 반전은 두 번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애플이 이번에 발표되는 CPI라 할 수 있고요. 이번 CPI가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좋다면 애플은 상승 반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애플의 신제품인 아이폰 15에 대한 기대로 반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판매가 부진할 경우에는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승은 즐기면 되고 하락할 때는 매뉴얼만 지키면 주식수를 늘린 찬스가 됩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게으른 사람이 하기에 가장 좋은 투자법. 가장 훌륭한 리더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게으르고 똑똑한 리더입니다. 반대로 가장 최악의 리더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부지런하고 멍청한 리더입니다. 저는 천성이 게을러서 그런지 예전서부터 몸을 많이 쓰는 투자는 싫어했습니다. 몸을 많이 쓰는 투자는 대표적인 게 무엇일까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임장활동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에는 제도권에서 전문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임장활동 때문이죠. 임장활동이란 서류가 아닌 직접 물건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 활동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 경매에 아파트가 매물이 떴다고 칩시다. 그러면 직접 가서 보고 시세도 파악을 해야 하고 세입자도 만나봐야 합니다. 교통요건도 봐야 하고 주변에 혐오 시설이 없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매물이 만약에 지방이라면 지방까지 가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제도권에서는 전문가가 나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책을 많이 봤어도 임장활동을 통한 실전 경험이 없다면 부동산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시세 파악이 되는 아파트 정도면 임장활동이 쉬운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파트가 아닌 상가, 오피스텔 등으로 가면 임장활동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특수 물건인 유치권, 법정지상권, 선순위 세입자, 분묘기지권, 선순위 가처분 등등으로 가면 더더욱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소위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은 경매 몇 건 낙찰받고 우연히 부동산 책 몇 권 쓴 일반인이 대부분입니다. 주식에서처럼 경제학을 전공하고 박사 교수쯤 되는 제도권 사람들은 부동산 바닥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임장활동을 많이 하고 어려운 물건일수록 더 많은 돈을 벌어줄까요? 괜히 돈만 쓰고 몸만 힘들지 돈은 결국 정작 못 벌면서 골치만 아픈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죠. 제가 그래도 부동산 책만 7권 이상 낸 자칭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15년 이상을 부동산을 했지만 제가 느낀 것은 돈은 못 벌고 힘만 드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어제는 파일을 정리하다 부동산 엑셀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0년 전쯤 파일인데 수십 채의 주택의 전월세, 대출 그리고 수익률을 계산한 표였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그 당시에 어떻게 견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다시 그때로 가라면 부동산은 절대 안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천성이 게으르기 때문이죠. 저는 세입자를 가장 싫어합니다. 세입자 전화를 받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고쳐줘야 한다든가 방을 빼야 한다든가 하는 일 때문에 전화를 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게으른 투자 방식을 끊임없이 찾았습니다. 그러다 주식 투자에 입문했습니다.
주식도 부동산처럼 더 게으르게 투자를 할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는 주식에 부동산보다 훨씬 큰 에너지를 쓰고 바쁘게 투자를 합니다. 종목을 찾고 차트를 보고 재무제표를 파악하고 PER, PBR, ROE 등을 살피며 매일같이 사고팔고를 반복합니다. 오늘 판 주식을 정리하고 내일 팔 주식을 또 정리하느라 하루가 다 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다시 바쁜 하루가 반복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부동산보다 더 바쁘게 투자하는 것이 주식 투자입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도 게으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찾은 것이 바로 세계 1등 주식 투자인데요. 세계 1등 주식 투자는 종목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이 세계 1등 주식을 정해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위기가 아니라면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사고 팔 일도 별로 없습니다. 어떤 주식 투자보다 심플하죠. 주식 투자는 부동산에 비해 단점이 가격 변동이 심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가격 변동이 심하다는 것은 그만큼 쉽게 팔리는 것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불황인데 팔리지 않으면 가격 변동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동산이죠. 전업 투자자를 하면 불황이 왔을 때 생활이 어려워지니 부동산을 팔아야 생활이 됩니다. 그런데 불황이 오면 부동산은 팔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출금은 오르고 만기 때 원금 상환이 들어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이런 부동산보다는 불황에 차라리 가격 변동이 심하더라도 팔리는 부동산이 차라리 낫습니다. 그러니 주식이 가격 변동이 심하다는 것은 단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식의 단점인 가격 변동은 매뉴얼로 극복하면 됩니다. 리밸런싱, 말뚝박기, V자 반등, 리밸런싱 등으로 떨어질 때 오히려 주식수를 늘려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 1등 주식 투자는 수익률마저 좋습니다. 부동산의 임대 수익은 6% 이상이면 아주 좋은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세계 1등 주식은 1년에 25%를 거둘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계 1등 주식 투자는 게으르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나이가 들어도 전화기 들고 말할 수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식은 마우스 클릭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됩니다. 주식이 에너지가 훨씬 적게 듭니다.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주식입니다. 결론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학을 뗐습니다. 세입자, 대출, 원리금 상환,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임장활동 등등 끊임없이 움직이고 머리를 써야 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1등 주식 투자를 하면서 아주 게으르게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재테크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세계 1등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장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해야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게으른 사람이 하기에 가장 좋은 투자법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장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